안녕하세요. 오늘은 NC의 한글 버전 출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작업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됐고 또 작업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모드 패널을 보시면 기존의 모델, 시뮬레이션, 그리고 머신ing으로 나눠져 있던 작업 모드 탭이 모델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작업 설정 화면들 또한 이렇게 모두 한글화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편리한 점은 각 파라미터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나는 스마트 힌트 들도 모두 한글로 변경되어서 작업을 하실 때 해당 도움말들과 이미지를 함께 보시면 더욱 작업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추가에서도 해당 작업들이 어떤 작업인지 이렇게 모두 한글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작업을 클릭했을 때 옆에 이미지가 뜨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시면 그 짧은 영상이 가동 재생이 되면서 해당 툴패스는 어떤 작업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공구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래쪽 공구 설정에 나타나는 공구 그룹과 유형이 모두 영어로 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모두 한글화가 완료되어서 내가 원하는 공구의 유형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들 또한 모두 한글 번역이 완료되었는데요. 특히 포스트 프로세서 창처럼 이렇게 외부 창이 뜨는 경우에도 모두 한글화가 완료되어서 원하시는 메뉴와 그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설정창에서도 기존의 영어로 인해서 보기 어려웠던 설정들을 모두 한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화면의 밝기라던가 단축키 설정 또한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델의 툴패스를 생성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우선 소재를 먼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설정은 기존의 워크피스 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공 탭에서 현재 공장 부분이 워크피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요소를 클릭해서 저는 상자 유형을 선택할 거고요. 파트를 중심으로 그대로 둘 것이고 동일한 스톡 값을 지금 입력하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선 모든 방향으로 3mm 입력해줄 해당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아래쪽으로는 10mm만큼의 스톡, 즉 위쪽으로는 0.5mm만큼의 스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공작물이 생성된 것 이렇게 확인하실게요. 이제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작업 추가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등고선 황삭, 기존의 러핑 워터라인으로 불리던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 황삭 작업은 3D 모델이 있는 경우 해당 모델의 형상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툴패스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따로 작업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작업인데요. 기존의 잡 어사인먼트로 불리던 작업 영역 탭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 영역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쪽 커브를 잡고 최하단만 설정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전략 탭에서 현재 스텝이 공구의 지름의 50%의 10mm로 잡혀 있는데요. 스텝에 대한 도움말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구가 X축 Y축으로 지나가면서 진행하는 최대 허용 가공폭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해당 값을 10%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깊이 스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깊이 스텝에 보면은 이렇게 공구가 한 번에 들어가는 Z축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깊이 또한 2mm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황삭 작업이니 파라미터 탭으로 가서 반경 스톡 그리고 축 스톡을 모두 0.2mm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위쪽의 상단 부분을 가공하는 정삭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정삭 작업, 기존의 피니싱 플레인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 보시면은 지금 작업을 추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공구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 공구를 변경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 공구 폴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공구, 현재 프로젝트에서 설정되어 있는 공구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기존의 공구들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원하는 공구가 있으면 위쪽의 아이콘 공구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공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0mm 그대로 진행하고요. 작업 영역 탭으로 가서 가공면은 상단 부분을 클릭해서 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략 탭에서 스텝은 10%로 변경을 하고 정삭 작업이 공차는 0.01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외부의 이 곡면 부분을 가공하는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곡면을 생성하는 툴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매핑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을 잡을 때는 이렇게 Shift를 클릭한 채로 면을 여러 개 클릭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면들을 한 번에 클릭하기가 수월하고요. 영역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작업 영역에서 가공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략 탭으로 넘어가 보면 해당 전략이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 탭을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평행으로 나타나 있고요. 스마트 힌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에 평행하게 테스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걸 나선형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나선형 패스는 첫 번째 커브랑 두 번째 커브 사이에서 링크가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선형 형태로 패스가 쭉 이어지는 형태인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다시 작업 영역 탭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커브, 상단에 있는 커브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커브가 잡히고요. 1번 커브 선택해 주시고 하단의 커브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2번 커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모핑 작업에서 스톡은 그대로 두고 0.01로 공차는 변경해 줄게요.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기존의 작업이 복제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작업 영역 탭으로 돌아가서 작업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파라미터 값은 그대로 설정 클릭하셔서 모두 제거 눌러주시고 안쪽 공면의 상단 부분 클릭한 다음에 가공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단은 1번 커브 그리고 하단 커브는 2번 커브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파라미터 값들은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포켓의 안쪽 부분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면 중에서 오목한 부분을 가공할 때는 스케일업 가공 작업을 쓰시면 좋고요. 작업 영역 탭에서 윗면 부분의 커브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안쪽 영역 전체가 잡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탭으로 넘어가면은 시작 지점과 스텝 부분 그리고 나선형 가공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스텝 부분을 10%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가공에다가 체크를 해서 풀패스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형태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할게요. 또한 더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 스케일업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공구 또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mm 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더 작은 지름인 8mm 브랜드 밀로 변경을 할게요. 공구 선택하신 다음에 작업을 위한 공구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난 부분이 현재 가공이 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쪽 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작업도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작업 추가해서 3D 서페이싱 작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의 공면의 반지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면을 클릭한 다음에 위쪽 도구모음에서 형상 측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 안쪽 공면의 반지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R4 반지름이 4인 공면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적어도 반지름이 4보다 적은 공구를 사용해야 더 정밀한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형상 측정 버튼 다시 눌러서 비활성화 해주시고 공구를 더 작은 브랜드 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mm 브랜드 밀로 변경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공구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뒤는 모핑과 스케일업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오축 가공에서도 사용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공면과 커브를 잡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우선 여기에서 3축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면이랑 동일하게 1번 커브와 2번 커브 잡는 것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작업 영역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전략 탭으로 넘어가서 현재 전략은 지금 수직면의 평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일자로 커브 풀패스가 생성이 될 텐데 해당 커브에 평행하게 그리고 나선형으로 되려고 하면 두 커브 간 모핑으로 전략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첫 커브와 두 번째 커브 사이에서 이렇게 풀패스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차는 0.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또한 0.2mm로 변경해서 더 정밀하게 가공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생성되었으면 가장 상위 작업인 기계 버튼 눌러주시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작업에 대한 계산이 실행되는데 계산이 완료된 작업은 해당 옆에 있는 동그라미 상태 버튼이 이렇게 안쪽 동그라미가 채워지면서 계산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데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